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물리 엔진 제작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C++를 이용해서 2D 물리 엔진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제작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하지 못한 부분은 후에 계속해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구현된 소스를 GitHub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github.com/gp101에 Understanding Physics Engine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코드를 전부 다운받으면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가 없어서 좀 그 접촉면에서 좀 이렇게 지터링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2D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리 엔진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전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리 엔진 프로그래밍이 실제로 이제 해보면 제 경험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실패하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공부나 구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선수 지식이 필요하니까 먼저 선수 지식을 익힐 것을 권장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3D 그 변환과 행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DS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보면 3D 그래픽 프로그래밍 시리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내적, 외적, 다음에 변환, 어파인 변환, 행렬과 그 행렬의 곱셈의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적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힙니다. 막 하다가 대충은 아는데 어떻게 딱 하다 보면 또 막히니까 또 진행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 엔진은 수치 미분적분을 모르면 구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기본 함수의 원리에 보면 수학 기본 함수들과 미적분 또 수치 미분 수치 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미리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을 하는데요. 또 거기서 또 테일러 시리즈 모르면 또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오일러 공식과 응용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오일러 공식을 설명을 하고 또 테일러 시리즈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엔진 시작하기 전에 C++는 기본이고요. 3D 그래픽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오일러 공식과 응용, 그다음에 수학 기본 함수의 원리, 미적분 관련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그때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GP101 Understanding Physics Engine에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저는 다운받아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럼 보면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스텝 7까지 구현하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지터링 때문에 스태킹 같은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태킹을 잘 구현된 박스2D라는 그 2D 물리 엔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조인트를 없애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인트까지 합쳐서 어떻게 박스2D 라이트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다른 물리 엔진 소스 코드나 책을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스 구현하는데도 제일 많이 참조한 소스가 박스2D 엔진이니까 이렇게 공개 오픈 소스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빌드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플랫폼상에서 윈도우즈 GDI를 사용을 해서 물리 엔진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이렉트엑스나 오픈GL을 사용하지 않는 게 디펜던시를 줄여서 이해하는데 좀 더 그 물리 엔진 이해 자체에 집중하는데 좀 더 이렇게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스텝 1을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설명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화면상에 점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보면 플리커링이 없는데 왜냐하면 더블 버퍼링을 써서 이렇게 버퍼 두 개를 스와핑 해가면서 애니메이션에 플리커링이 없도록 윈도우즈의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컨벡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컴백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쭉 찍은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컴백서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컨벡스 폴리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컨벡스 헐을 생성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임펄스입니다. 실제로 물리 엔진 구현할 때 임펄스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폴스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토크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충돌이 없는 물리 엔진은 이해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많이 막히는데 이 CG를 통해서 여러분 막히지 않고 이 스텝 3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임의의 폴리곤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를 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폴리곤의 안쪽에 위치시키고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임펄스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임펄스를 가하는 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임펄스가 가해져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속도가 점점 늘어져서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보면 리니어 모멘텀과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댐핑을 고려해서 물체가 점점점 속도와 산속도와 각속도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구현한 겁니다.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 엔진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은 물체가 서로 충돌했을 때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컬리전 충돌 검출과 충돌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상에서는 컨벡스 폴리곤을 쓰기 때문에 그 약간 쉽거든요. 그리고 SAP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Separating Axis Theorem이라고 합니다. 스텝 4를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임의의 컨벡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폴리곤들 사이에 Separating Axis와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든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든지 하면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돌 지점을 찾고 방향을 찾고 어느 정도 밀어내야 되는지 그 벡터의 길이를 찾는 것까지가 Separating Axis Theorem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스텝 4는 약간 더 소수를 수정을 해서 단계를 하나 더 마련했는데요. Separating Axis 2를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박스와 폴리곤을 두 개 만든 다음에 그러면 Separating Axis가 충돌 지점과 그 Separating 해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서 펑션 키 1번을 누르면 스태핑으로 어떻게 점점 밀어내는지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션 키 1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점점 두 방향으로 서로를 밀어내서 충돌 반응을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임펄스 단계에서 토크와 폴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요, 충돌을 하고 충돌 지점을 찾고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밀어내야 되는지 찾으면 계속해서 그걸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충돌 반응에서 그 충돌 지점을 찾고 다음에 서로 밀어내야 되는 벡터 방향을 찾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았다면 그 다음에 컬리전 리졸루션, 컬리전 리스판스 부분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컬리전 리스판스 부분을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폴리곤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데 보면 떨어져서 물체에 부딪히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프릭션, 그 마찰력을 고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만 힘을 주면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충돌 반응은 하지만, 그래서 프릭션까지 없지만 프릭션이 없는 그 임펄스로 물리 엔진까지 구현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단계로 프릭션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 6 프릭션 부분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물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보면 물체가 쭉 가다가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멈추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임펄스로 밀어줘 보면 물체가 서로 충돌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제대로 충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어떤 물리엔진 소스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물리엔진 책을 보거나 할 때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면 약간 이렇게 달달달거립니다. 지터링이라고 합니다. 보면 여기서는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컨택트 폴스를 써야 되는데요. 그것은 박스2D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박스2D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기까지 구현해서 기타 이제 지오메트릭 알고리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게 파이널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 프로젝트로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요.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간상에 이렇게 물체들을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리핑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박스 안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임펄스를 가하는데요. 박스 밖에서 클릭을 하면 이 선으로 그 폴리곤들을 이렇게 클리핑합니다. 한번 이렇게 마우스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클리핑해서 물체가 이렇게 반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 컨벡스 폴리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체가 잘라내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리엔진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현하는 게 이 영상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보시면 지금 7개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으로 물리엔진의 구성요소, 물리엔진을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선수 지식들이 필요한지,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지 여기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D 벡터 연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적, 내적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더셈 뺄셈처럼 쓰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D에서 외적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구현, 2D 물리엔진 구현하다 보면 벡터와 벡터 사이의 외적, 그 다음에 2D 벡터 사이의 외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외적 의미를 알고 있다면 3D 벡터 사이의 외적은 나머지 3D 벡터가 나오니까 이해가 될 건데 2D 벡터 사이의 외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벡터 사이에 모두 직각인 벡터 얻어져야 되는데 2D 상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D 벡터 말고 2D 벡터와 스케일러 사이에 실수값 사이의 외적도 됩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을 이용을 한 여러 가지 예들을 설명을 합니다. 내적과 외적 혹은 회전곱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웠다면 이 영상 하나로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알고리즘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컨벡서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클리핑 알고리즘, 그 서더랜드 호그만 클리핑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거 구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까지는 물리엔진을 구현하기 위한 선수 지식들을 쭉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서 전반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형대수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 혹은 미적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다음으로 단계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더라도 테일러 시리즈와 그다음에 미적분, 그다음에 선형대수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비된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물리엔진을 실제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쭉 정리를 했고 제가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용어 자체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엔진 구현 1페이지 정리해서 설명한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모두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영상 시리즈로 쭉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폴스를 추가를 한 박스2D 라이트를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제가 그 윈도우즈 GDI로 포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포팅한 걸 설명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오픈GL에서 돌아가거든요. 오픈GL에서 돌아가는 이 소스를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2D 라이트도 소스가 간단하지만 실제로 조인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소스가 약간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2D 라이트에서 조인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펑션 키를 숫자 키 1번, 2번 이렇게 눌러보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3번 누르면은요, 예, 훌륭하게 잘 동작을 하죠. 프릭션의 개수의 차이점 보여주는 데모고요. 4번은 스태킹 봅니다. 스태킹 잘 되죠. 이렇게 물체를 쌓는 게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눌러보면 예, 여러 박스가 쌓여 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제외해서 이렇게 스태킹이 잘 되도록 하려면 컨택트 포스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 데모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2D의 이게 최종 소스입니다. 최종 소스를 실행을 해보면 조인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조인트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펜들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기타 이렇게 조인트가 구현된 박스2D 소스를 구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리 엔진 구현뿐만 아니라 3D 물리 엔진, 사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3D 물리 엔진은 그 차원 확장한 거라서 약간 더 사실 개념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D 물리 엔진을 구현을 해보니까 텐서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텐서가 이제 스케일 하나로만 취급되면 되거든요. 2D에서. 그래서 아주 그게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3D 물리 엔진 구현할 때 이너시아 계산하는 거랑 텐서 이해하는 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게, 텐서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약간 더 3D 물리 엔진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리 엔진을 구현하면서 참고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은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위키피디아는 설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는데요. 영문 위키피디아 모르는 게 있으면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고 개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해서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2D의 오피셜 사이트에서 소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PPT 형식이라서 글은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부분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2D 오피셜 사이트에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박스2D의 그 저작자가 에린 카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GDC에서 발표한 영상 2006년에 오래됐는데 어쨌든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퀀셜 임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심플 피직스, 여기 바탕이 돼서 2D 그 박스2D 엔진을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 안 되다가 이제 요 그림들이나 설명을 보면 이해가 탁탁 될 때 있으니까 요걸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퍼레이팅 액시스에서 폴리곤을 서로 밀어낼 때 GJK 알고리즘 쓸 건데요. 역시 에린 카토가 설명 영상인데 요 슬라이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GJK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림을 따라가 보기만 하더라도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니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How to Create Custom Physics Engine이라는 이 사람이 구현한 이 아티클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닐슨 소토라는 사람이 쓴 비디오 게임 피직스 튜토리얼 역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OD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그 교재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Mathematics for 3D Game Programming and Computer Graphics에서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룽게쿠타나 뭐 다른 것들 여기서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게임 피직스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고 최근 4판, 5판까지 나온 거라 하는데, 데이비드 에버리라는 사람이 공개한 오픈 3D 렌더링 엔진과 물리 엔진이 있습니다. 와일드 매직이라는 소스인데요. 저는 2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책과 역시 소스를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물리 엔진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리 엔진을 분석하거나 또 여러분이 직접 물리 엔진을 수정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니까 영상 시리즈 잘 공부하시면서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